안녕하세요. 마야 베이직 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폴리곤 기초 과정에 대해서 좀 적당히 알아본 것 같은데요. 미처 못다한 설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과는 좀 다르게 너무 툴적인 설명보다는 폴리곤 모델링을 만들어가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곤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서페이스 모델링 방식도 약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 비행선을 한번 조금씩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제가 모델링을 완성을 했던 거를 지금 쉐이딩이 날리고 순수한 기본 쉐이더만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모델링 할 때는 원래 보통 컨셉 디자이너가 그려준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 정면, 옆면, 뭐 탑뷰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편인데요. 저는 이거를 그때 당시에 그런 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컨셉 아트로 가나? 펄스뷰 한 장을 보고 이게 만든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한 장의 그림을 보고 이 구조를 파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때도 뭐 이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는 모델링만 한 3일 했던 것 같아요. 3일 하고 뭐 쉐이딩 하는 거는 거의 뭐 하루 만에 끝냈고요.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컨셉 아트가 없지만 제가 이거를 참조 삼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스샷을 찍어서 정면뷰랑 이 사이드 뷰를 찍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모델링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걸 가리고요. 보통 그 현재 이런 플랜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물론 다른 방식도 있지만 저는 이 방식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좀 제어가 쉽기 때문이 그렇죠. 일단 플랜 하나 만드시고요. 일단 세그먼트 다 지워주시고 이거 90도로 맞출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요. 그 요거 하이퍼 쉐이드거든요. 그러니까 메탈을 집어넣는 그런 창입니다. 하이퍼 쉐이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기존에 남아있던 뭐 이런 메탈이 있는데 이런 걸 좀 무시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램버트를 하나 생성하시고요. 이 램버트를 마우스 중간 클릭을 잡으시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컬러 값에 있는 거를 자, 요걸 클릭해 주시고 파일 그리고 이 경로를 제가 여기에 맞춰 놨거든요. 일단 저는 프론트 하나 맞춰 놓은 게 있어요. 요걸 하나 맞춰 넣어 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딱 나오죠. 그리고 컨트롤 D 누르셔 가지고요. 이 오브젝트 하나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D가 오브젝트 복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복사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90도로 꺾어주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걸 약간 벌려주시고요. 아까처럼 하이퍼 쉐이드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하나 더 램버트를 만드신 다음에 아까처럼 얘는 또 따로 하나 줍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를 체크 무늬 선택하시고요. 파일 가시고 다시 이 파일 경로를 이제 사이드 뷰로 맞춰줍니다. 사이드 뷰를 이렇게 불러오면요. 지금 얼추 이건 제가 맞춰놨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거의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에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은 거기 때문에 안 맞아 떨어질 수가 없죠.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요. 약간 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들을요. 그 여기 보시면 레이어가 보이죠? 레이어를 엠프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잡으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면요. 요 add selected object라는 게 보이거든요. 이걸 하나 손을 떼셔가지고요.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이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 들어간 것들은 이렇게 비지빌리티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보였다 껐다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트랜스폼 R 같은 경우에 락을 건다. 뭐 락에는 정확하게 뭐 락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R을 선택하게 되시면 이 친구들이 선택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버려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렇게 모델링 하다가 제가 이게 계속 선택을 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자 볼게요. 실수로 막
이런 것들까지 같이 선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찮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선택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카메라 플랜도 이용하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방식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이 비행선에 이제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를 하나 꺼내 주시고요. 폴리곤 모델링에 스피어를 하나 꺼내 주시고 사이드 뷰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 줍니다. 90도로 돌리시고요. 이게 지금 सब디비전이 20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6개로 일단 맞출게요. 16개. 그리고 일단 적당히 올려 주신 다음에 이 정도 크기겠죠? 스케일 눌러 주시고 대략 큼직큼직하게 먼저 당겨 줍니다. 일단 히스토리 한번 날릴게요. 그리고 프리즈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면이나 사이드 보시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 디포머 부분이거든요. 디포머 부분에서 이 라틱스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거를 마치 뭐라고 합니까? 엘라스틱 먹는다고 해야 되나? 유연성 있게 당겨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하나 먹여 주시고요. 이 아이를 선택을 하면, 라티스 격자를 선택하면 이걸 또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5개 너무 많으니까 뭐 한 요 정도? 3, 4 정도 맞춰 주신 다음에 얘를 끝을 잡고요. 끝을 잡기 전에 이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걸 X로 바꿔주시면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요. 이것들을 잡고 쭉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느 정도 전체적인 실루엣을 잡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약간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고요. 일단 이게 끝났으면 꼭 히스토리 날려주셔야 됩니다. 히스토리 날려주시고요. 그리고 뒷부분도 큰 실루엣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뭐 대략 이렇겠죠. 뭐 이건 역시도 사실 라텍스 한번 더 먹이시면 돼요. 라텍스 먹이신 다음에 이걸 뭐 죽여주시고 중간 클릭으로 이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뭐 대략 원하는 만큼 디비전을 맞추신 다음에 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실제로 와이어 모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일정하게 늘어난 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대략 이런 형태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자, 일단 요거 날리고요. 히스토리 날리고요. 이 속 안에 있는 풍선 부분 같은 이 바디가 완성이 된 거라고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친구를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이거는 그냥 뭐 인이라고 할게요. 대충. 그리고 이건 아웃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지금 뭘 만들 거냐면요, 지금 이 부분 만들 거예요. 이 철제 프레임 같은 이 풍선을 싸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잠시 가려야겠습니다. 이거는 이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또 변환시켜 보도록 할게요. 뭐 이것도 똑같겠죠. 이것도 일단 뭐 이걸 먼저 끄고요. 대략 라틱스나 그런 걸 사용하셔가지고, 디폼을 사용하셔가지고 좀 더 크게 큼직큼직하게 좀 편집하는 게 좋겠죠. 대략 이러니까요. 대략 쭉 당겨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 세그먼트 모자라기 때문에 좀 더 추가를 해서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B키 눌렀습니다. 소프트 셀렉션 이렇게. 이것도 조금 죽여주시고요. 스케일 죽여주시고요.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형태가 고래 형태가 나오는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지금 선택하시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얘들은 좀 더 크겠네요. 이런 부분 모자란 부분은 인서트 링크 선택하셔가지고 좀 더 세그먼트 추가하셔가지고 좀 더 최대한 모양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좀 더 좁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대략 이럴 겁니다 아마. 사실 그때도 도면이 없어가지고 딱히 저도 이렇게 상상력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략 이렇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큰 실루엣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지금 안쪽과 켜보고 있을게요. 지금 이게 몸통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도 조금 더 앞쪽을 더 튀어나오면 좋겠네요. 이걸 이쪽에서 좀 선택을 하고 좀 당겨 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럼 이게 감싸고 있죠? 자, 지금부터 제가 뭘 할 거냐면 커브로 변환을 할 거예요. 이거를. 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지만 하나씩 선택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엣지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게 루프로 선택이 되겠죠. 자, 이 선택된 거를 커브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3번 키 누르셔서 활성화하시고 이걸 보면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자, 여기서 이 모디파이에 가시면요, 컨버트 여기 폴리 엣지 투 커브라는 게 명령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3으로 맞춰 주시고요. 현재 어플라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브가 생성이 되죠. 커브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 커브를 편집을 할 때는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컨트롤 포인트 버텍스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거를 편집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는 약간 개수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컨트롤 A 누르셔가지고 속성창에 보시면 무려 72개라는 스판이 존재해요. 그럼 이거를 72개를 다 일일이 당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커브를 약간 한 번쯤 리셋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리빌드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커브에 가시면 여기 리빌드 명령 있죠. 이걸 옵션 창을 켜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스판의 개수예요. 너무 적게 하면, 예를 들어 8 해버리면 모양이 망가질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얼추 약간이나마 비슷하게 16개 정도면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조금 덜하죠, 아까보다. 그러면 뭐 한도 18개 정도? 그렇죠? 이 정도면 뭐 잘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컨트롤 포인트를 보면 아까에 비하면 많이 줄은 게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요, 조금 더 초편집을 해주고요. 자, 이 커브가 하나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 커브로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여기에 따라가는 이 철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만드냐, 이럴 때는 넙스, 서피스 방식의 모델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실제로. 자, 여기 커브를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탭에 가셔가지고 서클을 하나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스케일 당기셔가지고 만들었죠. 그리고 C 클릭하신 다음에 이 스냅이거든요. 중간 클릭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요, 중간 클릭으로 이렇게 딱 붙죠. 스냅이 되죠. 이 상태에서 프리즈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선택하고요, 이 커브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서피스에 가보시면 이게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익스트루드. 자, 다 필요 없고요. 자, 리셋 해볼게요. 기본은 이런데요. 현재 제가 옵션을 바꿔보겠습니다. FS로 어플라이. 그러면 딱 이 모양대로 이 커브를 따라 면이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걸 스케일을 줄여주면 같이 스케일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프레임들을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커브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포인트들로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바깥쪽에 드러나는 이 실루엣을 좀 신경 써서 만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 약간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대충 만든 편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따라 하신 분들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시간이 또 이 강좌가 너무 길어지면 보시는 분들이 자칫 지루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기 여러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생성을 할게요. 여기서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근데 여기는 아마 수평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어느 정도 일자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는. 자, 볼게요. 모델링을 먼저 할 때 굉장히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보고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커브 선택하시고요. 또 여기서 마감이 되겠죠? 여기서 똑같이 커브 폴리 엣지 투 커브 이렇게 하면 또 생성이 되죠. 히스토리 날려주시고요. 자, 또 커브 개수 보겠습니다. 커브 개수 또 많겠죠 또. 그죠? 너무 많죠? 그래서 한 18개 정도 커브 가셔가지고 리빌드 아까 뭐 정해놓은 옵션이 있으니까 18개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죠. 약간 망가지긴 해도 너무 많은 것보다는 이게 컨트롤하기는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프로파일 커브 이거 아까 만들었잖아요. 이걸 하나 또 복사를 해줄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서피스 부분에 여기에 이 커브 끝부분에 항상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근데 굳이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어떤 옵션만 만져주면 되냐면요. 이걸 프로파일 커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커브야. 패스 커브. 그래서 먼저 프로파일 커브 선택해 주시고 패스를 선택해 주십니다. 똑같이 하는데요. 서피스의 익스트루드 한번 또 옵션 열어볼게요. 옵션에 보시면 튜브 형태고 어디에다가 이 프로파일을 형성할 건지를 선택해 주는 게 이 FS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가까운 포인트에서 해주는 게 처음 이 옵션이거든요.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걸 컴포넌트 모드로 바꿔주시면 FS에 붙는 건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쵸? 이게 아마 더 편하실 겁니다. 이 옵션이 컴포넌트가. 그래서 요것만 또 수정해 주시면 좀 더 또 예쁘게도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시간 관계상 끊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커브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요. 이제 현재 이거는 서피스 상태죠. 서피스입니다. 현재 폴리곤은 아닙니다. 최대한 마지막에 변형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뭐 그대로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그냥 폴리곤을 변환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피스고요. 서피스 이거 자체를 히스토리를 날리게 되면요. 현재 이 커브는 이제 더 이상 커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다니지는 않죠. 하지만 이 서피스 자체를 또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폴리곤이랑 비슷합니다.
컨트롤 포인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편집은 돼요. 하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의 서피스는 조금 좀 더 보강을 해 나갈 거거든요. 제가 강좌로. 현재 다 모르시기 때문에 폴리곤을 편집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라 판단이 들어서 일단 먼저 폴리곤 변환하는 방법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피스 상태고요. 이거를 변환시킬 때 여기 컨버트 넙스트 폴리곤이라는 명령이 있죠. 이걸 하셔도 돼요. 코드 카운트를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포인트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거 자체가 폴리곤으로 똑같이 변화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나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제 요게 남아있죠. 남아있는 것들 일단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자체가 폴리곤으로 변화된 거요.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피스 된 것들을 하나씩 변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지금 요런 게 이 모양들이 서피스거든요. 서피스 날려주세요. 그냥. 그쵸? 그래서 3번 모드 누르셔가지고 3번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반대로 넘기면 되겠죠. 반대로 넘기는 거는 뭐 이게 다 선택하시고요. 중심축이 여기 중간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컨트롤 D 하시면요 복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아이고 커브까지 복사가 됐네요. 네, 커브감 필요가 없는데 네, 이 면만 폴리곤 면만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D 해주십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면 반대로 똑같이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밑부분도 이렇게 만들고 지금 옆부분도 사실 또 존재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 똑같이 해서 이렇게 맞춰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복잡한 모양이 완성이 됐던 거죠. 실제로 보시면 이래요. 예, 여기 위에 빼어놨네요. 이게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밀도가 있다 보니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뭐 대단한 모델링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뭐 밑둥이라든가 좀 더 보강을 해서 완성을 하나하나씩 시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항상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